안녕하세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한 2, 3주 동안 김도경 감독님의 건국전쟁 그 영화를 보고 한국 역사, 특히 근현대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건국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김도경 감독님께서 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2020년도에 이제 만들어서 개봉했던 김일성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무려 16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화를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 이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건국전쟁 영화를 본 이후에 도대체 김일성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영화일까? 뭐 대충 북한에 사는 그 아이들 가운데 고아가 됐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유럽에 이제 넘어가서 생활하던 이런 생활상을 다룬 어떤 기록물이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 영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곧바로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김덕영 감독님의 김일성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이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한 100분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분노가 이렇게 솟아올랐어요. 어떻게 정말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마귀의 세력인 이 공산주의는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배려라든지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영화를 보고 나니까 자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아들, 딸이 공산주의자면 호적에서 파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직접 느끼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말씀드린 대로 반공포로로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모든 재산 다 북한에 남겨두고 장남이었는데, 5년 동안 1945년부터 1950년까지 5년 동안 김일성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정말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는 도저히 이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이 이 남한 땅에 남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자유로운 이 땅에 사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혁명을 꿈꾸고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아서 집단 생활하게 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해서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이런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이 땅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현직 인하대학교 기계과 교수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고 올해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현직 교수로서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살아보고 정말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막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전쟁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김덕영 감독이 만든 김일성의 아이들, 이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것은 6.25 전쟁 중에 발생한 북한 고아들을 처리하는 그 문제를 다룬 기록물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역사 그대로의 순수한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좌우 이념을 떠나서 인간이 무엇인가,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속박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그냥 기록물을 통해서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남침을 시작을 해서 한국 전쟁, 사실은 이건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6.25 사변입니다. 사변. 어떤 자들이 이게 남북한 간에 무슨 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건 내전이 아니고 6.25 사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6월 25일에 이제 시작이 돼서 무려 3년을 끌다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이제 체결이 됐어요. 자, 이 전쟁 와중에 많은 전쟁 고아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북한 대략적으로 합쳐서 10만 명 정도의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951년에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자기들에게 남겨진 전쟁 고아들을 맡아서 돌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북한의 전쟁 고아 이 아이들이 동유럽으로 집단 이주하는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실제로 이것이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모스크바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간 이 고아들이 동유럽의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 그 체제하에 있는 이런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로 분산 수용이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을 가서 이제 보니까 루마니아에 2,500명, 폴란드에 1,400명, 또 체코에 700명, 헝가리에 500명, 불가리아에 500명 등으로 5,000명 등이지만 실제로는 한 10,000명 정도의 북한 이 고아들이 동유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생활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추정치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서 6년, 7년, 8년 이 유럽에서 교육을 받고는 1959년 제가 이제 태어나던 바로 그 해인데 모두가 다 북한으로 소환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놀랄만한 그런 일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남북한, 특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 집단주의 체제의 전쟁 고아 해결 방법 이거를 보면은 어떤 것이 정말 인간을 위한 체제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전쟁 고아가 이제 생겨났지만 이 아이들을 미국과 그 다음에 서유럽 선진국으로 입양을 보내서 그곳에서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아이들을 단체로 이제 이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에 이제 보냈는데 저는 처음에 거기 가서 자유롭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철저히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1959년까지 다시 북한으로 이 아이들이 다 송환되어 가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북한에서 교사들까지 보내갖고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 유럽 땅에서 다른 유럽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일한 그런 그 땅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 인민민주주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집어넣는 이러한 일을 하는 이런 기록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59년도에 이 아이들이 다 북한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이 아이들에 대한 소식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동유럽에 살고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연세가 한 80세, 90세가 되는 11명의 그 증인들의 인터뷰,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들이 그 아이를 받았을 때
또 아이들을 다시 북한으로 송환할 때 또 중간중간에 그 아이들이 살던 그런 기록물, 그 35mm 기록 필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1959년에 강제 송환되기 전에 3년 동안 편지들이 오고 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만든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면 당시 그 북한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 동유럽 현지 교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시 그 땅에 이제 도착했던 그 북한 아이들 나이가 10살에서 뭐 12살 이 정도 이제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작은 군대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혹독한 훈련을 이렇게 받았는지 무서워서 그래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지금의 북한 아이들이 받는 교육 과정하고 동일한 이와 같은 그 전체주의, 집단주의 이와 같은 교육 과정 하에서 북한에서 파견이 된 이와 같은 감독관들의 지도하에 집단 교육을 받았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정말 놀라운 거는 조회 시간이 있는데 조회 시간에 김일성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인공기 아래에서 모든 아이들이 줄을 딱 서고 그리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됩니까? 이게 북한 땅이 아니고 지금 유럽 땅이에요. 유럽 땅에 다른 아이들도 살고 있는 이런 땅이에요. 같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9시 되면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 이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 6시에 일어나 갖고 인공기 아래에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불러요. 다시 말해 이미 1951년, 52년 이때부터 김일성 우상화 교육이 심지어 북유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은 이제 1960년대 이제 확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를 가서 보면 이미 1951년, 52년 북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작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체 사상을 확립하기 위한 이런 집단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김일성 장군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조금 있으면 이제 수업이 시작되고 그러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자기 동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 글쎄 노래 시간에 김일성 장군 그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 한 노인이 나와서 김일성 장군 해갖고 그거를 지금 한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김일성 장군 그 노래를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일성 장군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냐? 1947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때부터 이미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이들이 유럽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말도 배우고 정말 많은 그런 그 좋은 대우를 해주고 병원 시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해서 정말 유럽 땅에 많은 이런 그 유럽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지극정성 보살피고 해서 정말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변화의 물결이 동유럽에 이제 들어닥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956년에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집권했던 흐루시초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스탈린 격하 운동 시작하고 1인 숭배 체제 이런 거 비판하는 가운데 헝가리에서 북한이 고아들이 갔던 한 나라가 이제 헝가리인데 헝가리에서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유럽에 있는 북한 고아들 중 고학년 학생들이 1955년부터 북한의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 탄광 기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도시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에서도 이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갖고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1956년에 소련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김일성이 직접 이 전쟁 고아들이 파견이 된 동유럽 5개국 순방에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 근데 북한 땅에서는 김일성이가 이제 없는 틈을 타서
소련파하고 연안파가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급히 북한으로 돌아와서 이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자유를 맛보았던 이 북한 고아들, 유럽 이야기 하는 거죠. 약 1만 명에 대한 그 전쟁 고아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대로 두어서 자유주의 물결, 아니면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사상, 이런 것이 편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북한으로 전달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벌써 교육을 받고 나이가 15살, 20살 정도 된 이런 나이가 되니까 이 아이들을 감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동유럽에 나가 있던 전쟁 고아들, 이 전쟁 고아들은 유럽의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술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말 그대로 자유도 배우고, 또 일부 어떤 학생들은 헝가리 그 민주화 혁명에 일어날 때 같이 참여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실제 증언에 따르면 많은 아이들이 나는 북한에 가기 싫습니다. 반공 포로들처럼 나는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일부는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탈출하는 그런 일도 이제 생겼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들은 다 붙잡혀갖고 즉시 북한 정보원들에게 인계되어 북한으로 이제 강제 소환이 된 거죠. 결국 북한은 전쟁 고아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957년부터 1959년에 걸쳐서 유럽 땅에 나가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던 자신들이 내보냈던 그 북한 고아들, 지금은 자라서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되는 이런 사람들을 몽땅 다 북한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이들이 이제 북한에 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끝인데, 이 아이들은 적어도 한 7년 정도 자유가 넘치는 이와 같은 그 유럽에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귀한 생명들을 다시 속박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서 결국은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인민재판 받고 아마 대다수가 강제 수용소나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가서 굶어 죽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북한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북한 땅에서 거기 공산당원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역에서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역에다가 따로 분산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아이들이 같이 모여 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을 역에다 한 명씩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전혀 서로 볼 수 없도록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잔인한 수법을 써서 아이들을 고립시키는 이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아무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김덕영이라고 하는 한 휴머니스트 감독이 이 모든 것들을 추적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작품인데, 김덕영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이걸 개봉하려고 할 때 그때가 문재인이가 다스리던 이런 때예요. 그래서 도저히 영화 이런 뭐 공개적으로 해서 뭘 이렇게 크게 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 영화에 담겨 있는 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예 마음을 먹고 202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생긴 지 정확하게 70년 전에는 바로 그날 개봉을 했다. 근데 네이버 평점도 9.36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2020년 10월에는 국가기록원 기록물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 휴머니스트, 인간을 사랑하는 이 김덕영 감독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16년 동안 개인 사비로 1950년대 동유럽의 역사 현장을 직접 가서 발굴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이런 증인들을 만나고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동유럽에 남아있는 자료와 영상, 이런 모든 기록물을 이제 찾아낸 거죠.
이 영화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남북 분단 초기부터 김일성 우상화 교육으로 아이들을 이제 세뇌시키고 감시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 이것은 아주 확실한 그런 사실이에요.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강화, 외국인 배척 운동, 이런 가운데 거기서 살던 그 현지인하고 결혼한 이런 아이들도 있고 결혼한 북한 교사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북한 땅으로 갔는데 외국인 배척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이 결혼한 거를 이혼을 시켜갖고 이 외국인들을 다시 내쫓는 그와 같은 그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순혈주의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모든 그 공산주의의 악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김덕영 부부를 한 3주 전에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하고, 자, 이런 가운데 본인들이 정말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배웅하러 나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두 분이 타고 온 차가 23년 된 SM5예요. 23년 된 SM5. 그러니까 2000년도산 SM5.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에 다시 기회가 있어서 김덕영 감독 부부를 만나 식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어떤 가난한 분이 차가 없다고 하니까 이걸 쓰라고 그렇게 해서 내준 그런 차라는 거예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또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휴머니스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해서 정말 진귀하고 고귀한 이러한 역사의 기록물을 만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이 기록물 영화가 관객수 지금 아마 110만 명을 아마 돌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나가서 200만 명 이상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이번 일로 커다란 그 자극도 받고 진리와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느끼고, 건국전쟁 요번에 나온 건 1, 그 다음에 인간 이승만 2 해서 3, 4, 5 시리즈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역사 속에 감추어진 대한민국에 관한 진실,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다수예요. 특히 교인들과 그 다음에 목사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한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요즘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호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시리즈 그 7개 지금 듣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교회 내 좌경화, 또 대한민국과 공산화, 이호 목사님이 강의해 놓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많은 책들을 주문을 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호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5편 한미동맹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쓰라고 해도 쓸 수가 없는 드라마틱한 그와 같은 드라마예요. 제가 요즘 이제 새롭게 느낀 거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좌우 이념 대립하고 있는 게 이게 그저 20년, 30년, 40년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917년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뒤부터 이 소련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공산화하려고 했던 데가 여기 한반도 땅이다.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서 무려 100년 이상 마귀의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1899년 한성 감옥에서 회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승만과 그의 세력, 또 특별히 북한에서 탄압받다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정말 공산주의와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싸우면서 교회를 지키고 했던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세력, 또 이번에 특별히 서북청년단 17,000여 명이
박헌영의 이 남로당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이 나라를 지켜줬던 이와 같은 서북 청년단, 이런 사람들의 모든 활동,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에 입각한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이 땅에서 벌인 전쟁이 지금 무려 100년이 넘게 지났다는 거예요. 100년이 넘게 지났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체제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는 이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모르고 대한민국은 태어나면 안 된다는, 태어났으면 안 되는 그런 국가였다, 이와 같은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아직도 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국가,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섭리와 그 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몰라도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정말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런 교회가 좌경화의 온상이 됐어요. 특히 이미 천주교는 아시는 것처럼 다 이미 좌경화가 돼 있고,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세력들이 있지만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거 그대로 두면 개신교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성도님들, 건국전쟁 영화 좀 가서 자식들과 함께 가서 보시고, 특히 목사님들은 주일 오후에 꼭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오후에 정말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영화관 좀 이렇게 대관해서 교인들과 함께 100명, 200명, 300명 다 같이 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교인들과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 갖는 게 정말 예배당에서 오후에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가 되면은 건국전쟁 책이 나옵니다. 이 책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할 텐데 한번 가서 많이들 보시고, 이 다큐멘터리가 남아서 또 이와 같은 기록물이 남고 책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저는 지난 한 3주 정도 건국전쟁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역사를 보는 커다란 눈이 열리게 됐어요.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귀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세력들이 어떻게 갈등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리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나라의 번영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되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극적으로 체험하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것이 건국에 대한 거든 역사에 대한 거든 문화에 대한 거든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거짓은 모두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진실을 탐구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많은 좋은 그리스도인들, 좋은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